이 이미지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이 별은 100년 전 발견된 후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켜왔죠. 그리고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마치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듯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는 너무나 경이로워서 어쩌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빛조차도 또 다른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데에만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우주 공간에서만 무려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이 공간 또한 몇천 광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은하수의 직경이 10만 5,700광년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 은하의 나머지 부분에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골디락스 존에 있는 외계 행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들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수학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행성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발견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부터 알파 센타우리까지 최근 발견된 외계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는 태양계를 넘어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죠. 끓어오르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부터 차가운 남극의 드라이밸리까지 지구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 지구 밖 외계 행성들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일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는 사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별들이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알려진 이 별들은 알파 센타우리 A, 리길 켄타우루스와 센타우리 B, 톨리만,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길 켄타우루스와 톨리만은 이중성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형성하고 있죠. 이들은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으며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태양과 유사한 별로서 79.76년마다 공통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이중성 시스템은 1689년에 발견되었지만 세 번째 별이 발견되기까지는 무려 200년 이상 걸렸죠. 그리고 1915년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로버트 인네스 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로버트 인네스 교수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유니온 천문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링크 비교기를 사용해 사진판을 비교하는 도중 희미한 별이 5년 동안 이동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가 관찰하고 있던 알파 센타우리의 이중성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 발견된 별이 알파 센타우리와 같은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별이 쌍둥이 형제들보다도 우리 태양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이 발견은 그 시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인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 별은 그 당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낮은 광도의 별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광년 떨어져 있어 알파 센타우리 AB보다 지구와 더 가깝습니다. 이 별은 주계열 적색외성으로 추정 질량은 태양의 12.2%이며 크기는 태양보다 7배 작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크기는 작지만 태양보다 약 40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낮은 질량 때문에 이 별의 내부는 완전한 대류작용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별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며 이 자기의 에너지가 플레어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밝기와 에너지 방출에서 급격한 변화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일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관측된 플레어 사건은 가장 밝은 것으로 잠깐 동안 기록되기도 하였죠. 이 플레어들은 X선을 포함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쳐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태양 활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더 높습니다. 별의 표면의 88%가 언제든 활성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태양의 주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다른 적색 외성과 비교할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낮은 활동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태양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수소 공급량의 10%만 소모한 후 소멸할 것이라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0조 년 후에 주계열에서 벗어나기 전 거의 모든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지구와 태양 그리고 우리 태양계 전체는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태양으로부터 4.36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밝은 구성요소로 불립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주계열성으로 태양의 약 108%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경은 우리의 태양보다 약 1.22배 크다고 보고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의 표면 온도와 스펙트럼 분류는 태양과 유사하지만 이 별은 태양보다 1.5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별의 주변에서는 확인된 외계 행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 별을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동안 근처에 행성 같은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발표되었죠. 초기 추정에 따르면 그 질량은 지구 질량의 9에서 35 사이일 수 있으며 반경은 우리의 행성보다 3배에서 7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B. 알파 센타우리 B 또는 알파 센타우리 B 토안으로 불리며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10% 낮고 반경은 태양의 약 86%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태양보다 약간 차가우며 표면 온도는 약 5260켈빈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 천체는 오렌지색을 띠며 평균적으로 태양의 광도보다 2배 낮습니다. 하지만 이 별 근처에서도 확인된 외계 행성은 없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0.13광년, 즉 2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웃 별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왜 같은 별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알파 센타우리 AB의 중력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5만 년의 궤도 주기를 가진 별계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이 어떻게 이런 궤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추측과 가설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 가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형성 과정에서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묶여 이로 인해 별들이 비슷한 원소 구성 요소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중성계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이심률이 매우 큰 궤도로 들어갔으며 이후 은하의 조수와 추가적인 별의 만남에 의해 안정화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삼중성계에 어떻게 들어갔든 계산에 따르면 약 35억 년 후에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애 동안 질량을 잃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중성계 자체도 약 120억 년 후 분리되어 두 개의 백색 외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훗날 이들은 독립적인 경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의 외계 행성을 찾는 작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일 뿐만 아니라 적색 외성이기도 했으니깐 말이죠. 적색 외성의 20%에서 40%는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존에서 행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의 인내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칠레의 유럽 남부 천문대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어나 다른 태양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데이터는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들이 협력해 이 의심되는 행성을 확인하기 위한 페일 레드닷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8월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죠.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지구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VLT 초거대 망원경을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외계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0.05 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완전한 궤도를 돌기 위해 지구 시간으로 약 11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최소 1.07배 크며 프록시마 센타우리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보다도 약 20배 더 가까웠죠. 그리고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태양이 지구에 주는 열에 비해 약 1.5배 적은 열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234켈빈으로 영하 39도이며 이것은 가정적으로나마 행성의 일부 지역에는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의 결정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우선 강렬한 태양 활동은 이 행성을 지구에서 받는 X선 방사선의 10배에서 6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행성의 대기가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프록시마 B에 노출되는 방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의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제거할 만큼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우주 날씨의 주요 원천입니다. 태양은 태양풍과 플레어 그리고 코로나 질량 방출을 빈번하게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색 외성이 생성하는 우주 날씨 이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색 외성의 플레어는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것보다 무려 100배에서 100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에서 나오는 플라스마와 방사선의 폭발은 대기를 제거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하며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액체 물을 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양풍과 플레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성이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였죠. 조석 고정이란 행성이 공전할 때 항상 같은 면만 별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 사이에 회전이 없으며 행성의 한 면은 영원한 열에 쌓이고 다른 면은 영구적인 그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은 행성의 대부분을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낮 쪽에서는 뜨거운 열에 직면하게 되고 밤 쪽에서는 얼음 같은 추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조석 고정된 행성을 감싸고 있는 좁은 황혼대에서 살더라도 액체 물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행성의 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고립되어 얼음으로 고체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성은 건조해질 것이며 황혼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행성 원반의 물질량이 현재 별과의 거리에서 형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별에서 더 멀리 형성되었으며 현재 프록시마 센타우리 궤도로 떠밀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행성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을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에서부터 지구처럼 넓은 바다를 가진 행성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행성이 실제로 조석 고정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물이 없는 세계로 오직 건조한 땅만 있거나 유로파처럼 지하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2019년 프록시마 D를 발견한 것과 동일한 방사속도 방법을 사용하여 감지되었으며 이후 2020년 허블 천문학 데이터로 존재가 확인되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C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시스템의 중심으로부터 약 1.5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궤도 주기는 약 5년을 조금 넘습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지구의 6배에서 8배일 수 있지만 그 반경은 아직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모항성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 온도는 영하 234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프록시마 B의 발견 6년 후 프록시마 D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행성의 첫 번째 징후는 2020년에 나타났죠. 그 당시 프록시마 B의 질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약한 신호가 방사속도 데이터에서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거쳐 과학자들은 2022년 2월 프록시마 D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 질량의 최소 25%를 가진 지구형 행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항성을 5일마다 공전합니다. 이 행성은 거주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온도가 87도까지 상승합니다. 또한 이 행성은 조석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의 많은 노출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B에 강한 자기장이 있다면 그 자기장은 대기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된 행성의 느린 회전 또한 행성 내부의 일부가 용융 상태로 남아있는 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행성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첫 비행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외계 행성의 탐사를 계획하고 있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면 과거 70년대 보이저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주적으로는 여전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간섭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내 머나먼 외계 세계를 탐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 프록시마 센타우리일 것입니다. 외계 행성 프록시마 B의 최근 발견과 함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이 행성은 미래의 비행에 있어 완벽한 후보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무려 40조 킬로미터의 엄청난 우주적 공간으로 인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로 도달하기에 너무나 막강합니다.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리며 인간에게는 이러한 속도는 여전히 환상에 불과하죠. 오늘날 가장 빠른 최첨단 우주선조차도 이 거리를 커버하는 데는 수만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의 시작 이래로 많은 우주선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스타샷 프로젝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이자 물리학자인 유리 밀러와 고 스티븐 호킹,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21세기 내에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며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최대 1000개의 마이크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그램에 불과한 마이크로 탐사선을 빛의 15%에서 20% 속도로 발사해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036년까지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일정에 따르면 탐사선은 20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여 4년 후 첫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비행 이후 탐사선은 외계 행성으로 향해 대기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 보이저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에서 수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팀은 카메라와 광자 추진기 및 전원 공급 장치, 통신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 전자그램 스케일 웨이퍼인 스타칩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우주 탐사 장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 또한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이 마이크로 탐사선에 100기가와트의 지구 기반 레이저로 전력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것은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량에 해당하며 이것은 단 몇 센티미터 너비의 탐사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탐사선은 극도의 가속 및 추위와 진공, 우주먼지와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그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꿈꾸는 탐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B와 같은 외계 행성들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